드디어 레이스에 복귀한 바나트, 라포르트가 선두 그룹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바나트는 무슨 일인지 뒷그룹으로 처져 있었죠. 하지만 라포르트가 앞에 있는 건 비스마가 준비한 전략이었습니다. 라포르트를 먼저 보내고 바나트가 마지막 오르막에서 직접 앞그룹에 붙는 것, 이게 전략이었죠. 그런데 막상 붙으려고 하니까 선두와 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바나트도 경기 후에 예상보다 격차가 많이 컸다고 했었죠. 이제 남은 기회는 마지막 언덕뿐입니다. 바나트가 속도를 높이며 앞그룹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나트는 원래 이날 뚜르드 덴마크에 레이스를 할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준비했던 대회는 바로 뚜르드 프랑스. 바나트의 2026년 시작은 아주 순탄했습니다. 4월 파리루베 우승, 그리고 다음 목표는 7월에 뚜르드 프랑스였죠. 하지만 6월 초 뚜르 오베르뉴 론 알프를 앞두고 훈련 중 넘어지면서 팔꿈치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뚜르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죠. 그래도 바나트는 대수롭지 않게 예정대로 대회에 출전합니다. 대회 초반에는 낙차로 인한 통증도 남아 있어서 본인도 몸 상태가 좋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정신력으로 고통을 견디면서 론알프 스테이지 5에서 바나트는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그 순간 바나트의 부상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죠. 바나트도 물론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을 했죠. 뚜르까지는 3주 정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몸을 더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바나트는 출발선에 서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팔꿈치 부상이었는데요. 상처가 제대로 낫지 않았고 결국 감염까지 확인이 되면서 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았고 상태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뚜르 전까지 몸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출전 자체가 가능한지를 고민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6월 17일 비스마에서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바나트는 2026 뚜르드 프랑스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팀의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었죠. 팀과 의료진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대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바나트도 뚜르가 매년 자신의 중요한 목표인데 매우 큰 실망이라고 했죠. 불과 며칠 전에 우승을 했던 선수인데 부상의 회복 속도는 본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나트의 불참은 비스마에게도 선수 한 명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바나트는 한 가지 역할만 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평지에서 그 누구보다 강하며 빙계고의 강력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도 있고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자신의 힘만으로 경기 흐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스테이지 우승을 노릴 수도 있는 그런 선수죠. 2022년 뚜르드 프랑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의 바나트는 그린 저지를 입고 3번의 스테이지 우승을 만들었었죠. 오타캄에서는 브레이크어웨이를 나가서 빙계고와 포가차를 기다렸고 빙계고를 끌어주면서 포가차가 떨어지기도 했죠.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는 장면입니다. 2026년에도 비스마가 뚜르드 프랑스에서 목표로 한 것은 빙계고의 옐로우 저지였지만 뚜르에 가느냐는 바나트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다른 선택을 합니다. 2걸음 전진을 위한 1걸음 후퇴. 먼저 몸을 제대로 회복하면서 시즌 후반을 다시 준비하기로 합니다. 바나트가 없는 동안 뚜르드 프랑스는 바르셀로나에서 시작을 해서 3주의 대장정을 마친 뒤 파리에서 얼마 전에 끝이 났죠. 그리고 사흘 뒤 7월 29일 덴마크 알보르. 바나트가 레이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6월 11일 우승 이후 48일 만에 치르는 첫 레이스이죠. 그곳은 바로 뚜르드 덴마크. 바나트에게 뚜르드 덴마크는 처음 출전하는 대회는 아닙니다. 8년 전인 2018년에도 이곳을 달렸고 23살의 바나트가 종합 선두까지 올라서며 종합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죠. 8년 뒤 바나트는 다시 같은 대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그의 커리어는 완전히 달라졌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동안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잦은 부상과 48일 동안 레이스가 없는 것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훈련에서 아무리 좋은 수치가 나와도 실전 레이스에서 자리를 잡고 어떻게 반응하고 마지막까지 승부하는 것은 수치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바나트도 복귀할 때 자신의 폼이 어느 정도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게 시작된 뚜르드 덴마크 스테이지 1. 알보르에서 출발해 다시 알보르로 돌아오는 197.2km 코스입니다. 초반부터 공격도 이어지고 바람도 강해서 대규모 낙차도 발생을 합니다. 바나트도 편하게 몸 상태만 확인하고 끝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죠. 그리고 알보르의 마지막 서킷. 선수들은 짧지만 가파른 밀레 파르켄 언덕을 3번 넘어야 합니다. 뚜르드 프랑스의 몽마르트 언덕이 생각이라도 난 것일까요? 바나트는 앞그룹과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었지만 속도를 높이며 앞그룹과의 거리를 빠르게 좁혔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힘을 써버렸죠. 바나트도 경기 후 마지막 5km가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직 스프린트 경쟁이 남아있습니다. 선두까지 따라잡았지만 마지막 스프린트까지 승리를 해야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죠. 결승선에 가까워지면서 시작된 스프린트. 라포트의 뒤를 쫓는 바나트입니다. 그리고 후비시, 페더슨도 속도를 올리죠. 하지만 결승선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선수는 바로 와우 바나트였습니다. 복귀 후 첫 레이스 우승으로 복귀를 알렸죠. 스테이지 우승과 함께 파란색 리더 저지도 입었습니다. 참고로 뚜르드 덴마크는 파란색이 리더 저지입니다. 경기가 끝난 뒤 바나트는 복귀해서 우승한 것은 정말 특별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복귀 전에는 자신의
자신의 폼에 대한 불안과 언제나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날 마지막 오르막에서 선두를 따라잡고 마지막 5km를 버틴 뒤 스프린트 경쟁까지 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바나트는 자신이 돌아왔음을 다른 팀과 선수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줬죠. 뚜르드 덴마크는 큰 산악 구간이 없고 5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된 대회라 바나트는 종합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르드 덴마크가 바나트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죠. 그가 목표로 하는 것은 바로 부엘타 그리고 몬티롤에서 열리는 로드 세계 선수권 대회입니다. 48일 만에 바나트의 첫 경기는 우승으로 장식했습니다. 이제 궁금한 건 바나트가 돌아왔느냐가 아닙니다. 뚜르드 프랑스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우승한 라이벌 매튜 반더폴 그리고 다시 돌아온 바나트, 이 둘의 또 라이벌 경쟁이 이번 시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